안녕하세요, 오토방정 시청자 여러분, 이재룡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스즈키의 GSX-8R입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쇼에 가가지고 보여드렸었던 모델이죠.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1249만원이에요 일본 내수시장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거 ADS 차주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방향지 시등이 LED예요 이 앞에 헤드램프만 LED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전부 풀 LED가 들어가서 뒤에서 봐도 LED가 후미등이나 방향지시등 모두 LED가 들어갔다는 거. ADS에다가 이런 카우를 씌운 그런 스포츠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ADS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죠. 그럼에도 이 밑에 이제 언더카울이라든지 또 앞에 패니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뭇 정도가 아니라 앉았을 적에 보면은 꽤 그래도 스포츠 바이크 느낌이 물씬 납니다. 세퍼레이트 핸들이 아니라 이런 클립온 방식의 핸들이 들어가면서 자세는 레플리카만큼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런 카울 때문에 꽤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오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컬러가 3가지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출시할 적에는 이 블랙이랑 그리고 그 스즈키 블루 그 2가지가 나오는데, 들어오는 입항 물량은 거의 50대 50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소식은 8월 달에는 실버가 입항이 돼요. 그리고 북미 버전으로 노란색 컬러가 있는데 그것도 어쩌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은 GSX S1000 GT에서 처음 봤었던 그런 전투기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죠, 얘도. 그래서 이게 GSX S1000 GT, 그리고 S1000 GX, 그리고 ADS, 8R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뚫린 부분은 심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력 성능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래요. 시승차는 옵션 파츠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이 윈드스크린, 스모크 윈드스크린이고 더 큰 거고요. 좀 더 길고, 그리고 이 시트, 쿠션감은 다른 게 없지만 스포츠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요. 이런 스티치 들어간 거라든지, 이 순정 시트는 전부 이런 면이거든요. 이것도 좀 다르다. 그리고 리어 캐노피도 이 파츠고, 액세서리 파츠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스즈키 블루 그 파란색 컬러도 캐노피는 이 색깔이더라고. 그리고 이거 USB 포트가 이것도 옵션입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단조.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면은 가볍고 그냥 강성만 좋은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노면의 정보를 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옐로탱크는 ADS랑 마찬가지로 14L입니다. 그리고 얘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고급유 관장이지만 일반유를 넣어도 전혀 문제도 없고, 일반유 넣었을 적에 보증 문제도 없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800D, 브이스트롬 800D 탈 적에도 궁금했었던 게, 이게 고급유랑 일반유 넣었을 적에 엔진 파워가 어떻게 차이가 날지,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도 확인해보고 이제 물어보니까 큰 차이는 엔진의 회전 질감, 고급유 넣으면 좀 더 부드럽대요. 그리고 연비가 좀 더 올라가고. 근데 이거 일반유 넣어도 연비가 엄청 좋네. 지금도 제가 오늘 한 100km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 바로 보죠. 이거 5인치 TFT 클러스터는 똑같아요. 오늘 120km 탔는데, 자 21.5가 연비고, 120 더하기 174니까 295. 그러니까 14L 넣으면은 거의 300km 갈 수 있는 거예요. 풀 충전하면은, 풀 주유하면은. 이 2기통 엔진 있잖아요. 이거는 브이스트롬 800D 때 느꼈었던 것보다 이 ADAS에서 훨씬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ADS를 아직 안 타봤어요. 근데 타본 분들의 얘기에 들어보면은 ADS보다 ADAS에서 이 병렬 2기통 엔진, 신형 엔진이 최적화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기통 엔진이 2기통의 장점, 그런 고동감 더하기 4기통의 RPM을 올려가면서 힘이 뽀앙 나오는 그거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3기통 같은 느낌? 초반부터도 센 토크가 나오고, 거기다가 그게 숨이 죽지 않는, 얘가 토크가 경쟁차랑 비교할 때 굉장히 세요. 거의 8kg 포스미터 아니었나? 7.95구나, 정확하게는. 7.95kg 포스미터인데 이게 6,800부터 나오고, 최고 출력은 82.9마력. 스로틀 감았을 적에 출발할 때부터 얘는 꼭 전기차처럼
못 꺾이는 게 있을 정도예요. 이거 브이스트롬 800D 때는 그때도 숨이 안 죽는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걔는 성격 자체가 어드벤처 바이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높은 자세 때문에 속도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더 올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 끝이 되게 멀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탔다는 말씀입니다. 스즈키는 연비를 표기할 적에 WMTC 실용 연비로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인증받은 게 지금 23.8km나 돼요. 근데 만약에 60km 정속 연비로 바꾸면은 34.5나 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따진 연비를 계산을 해보면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에서 상당히 훌륭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브이스트롬 800D 때는 이 오른쪽에서 열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는 없어요. 22도거든요, 외기가. 근데 오늘 아주 쾌적하게, 정말 쾌적하게 라이딩 했어요. 그것도 참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열이 없다니. 이렇게 좀 카울 씌워져 있는 스포츠 바이크들은 열이 더 안에서 머물러가지고 뜨거울 걸 예상을 하는데 의외네. 그리고 이 언더슬렁 머플러는 이건 ADS도 이렇죠. 그거랑 같은데 소리는 글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좋아하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물론 그 고동감은 질감은 있으나 질감도 지난번에 브이스트롬 1050D랑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V-트윈 엔진의 질감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질감이긴 한데 그럼에도 그 흉내를 좀 제법 내가지고 그 느낌은 갖췄고 다만 이제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바바바박 뭐 후적이 터진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거. 배기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야. 리어 텐덤자 스텝도 요 안에 볼트 요것만 요쪽이랑 요 두 개가 이렇게 고드름 거꾸로 맺힌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만 풀으면 빼낼 수 있으니까 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크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게 그 ADS랑 비교했을 때 말씀인데 ADS는 가야바 KYB 거고 얘는 지금 쇼와제 SFF BP 그 한쪽은 댐퍼 한쪽은 스프링 들어간 고 서스펜션이고요. 다만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 41mm입니다. 직경은. 이 브레이크는 더블 디스크인데 310mm 직경이에요. 그리고 니신제 캘리퍼는 4피스톤이고 뒤쪽도 니신인데 여긴 복동식 하나고요. 휠베이스가 의외로 길어요. 코너링 할 때 느낌이 약간 느끼하게 느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싹싹 이런 느낌이 아니라 쑥 근데 그 느낌이 결코 뭐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이 바이크의 특성이 그렇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제 취향에는 좋았어요. 뭐랄까 지금 꼬부랑길을 유명산도 달리고 꽤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달릴 적의 느낌이 감속하고 끝에서 다시 가속하고 할 때의 느낌이 어깃장 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되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고요.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 얘가 그리고 병렬 2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이거는 큰 장점인데 이거는 시트 포지션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병렬 2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다 볼 적에 이게 슬림하잖아요. 그래서 시트고는 이게 810mm예요. 앉아보면은 요거 슬림한 게 상당히 라이더 입장에선 좋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지. 내 다리 사이에 쏙 들어오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없고 서행할 적에도 내 다리 사이에 이 콤팩트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발은 올렸을 적에는 너무 편한 자세예요. 제가 지금 목 디스크가 있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 가속할 적에 스로틀을 감으면 막 전기차처럼 튀어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헬멧 쓰고 그러니까 고프로 달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건 있는데 자세만 놓고 보면은 엔진 발열 없고 그리고 다리 올렸을 적에 허벅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는 거 좋고 그리고 시트가 약간 이게 스포츠 바이크나 슈퍼 스포츠 바이크의 시트 치고
그렇게 쿠션이, 이 폼이 편안한 시트는 못 봤거든요, 저는 여태까지는. 근데 얘도 그 큰 범주 안에서는 무난한 시트의 그런 쿠션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 리어 캐노피가 여기 엉덩이 지지하는 거 있잖아요, 버티는 거. 이게 얘도 약간은 스즈키 오토바이들이 전에 하야부사가 그랬었는데 쏘면은 편해져요, 자세가. 알차날처럼 완전히 이건 아니지만 얘도 근데 속도를 내잖아요. 이렇게 감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좀 붙으면서 뭔가 몸의 이 구부러짐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이런 세팅만이 아니라 차가 보여주는 그런 성격, 모습, 그 최적화된 지오메트리 같은 걸 볼 때 달릴 때 최적화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뉴를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지금 시간이 3시 55분, 거의 4시, 오후 4시인데 해가 지금 제 요 끝에 있거든요. 근데도 이 남반사는 거의 없어요. 저 세레머니는 똑같구만. 라이딩 모드는 A, B, C입니다. 세 가지고, 그리고 TC도 세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1, 2, 3, 2, 1. 끌 수도 있어. 그리고 A, B, C. 지금 C부터 시작해서 역시나 B, A까지 다 둬봤는데 C와 A는 많이 차이 나고요. A 모드는 완전 풀파워가 그냥 시종일관 0rpm부터 0rpm부터 뭐 7000, 8000까지 이 8, 9000 사이는 그래도 많이 썼거든요. A 모드에서는 여기까지 이만큼 구간이 어느 순간이나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최대 토크가 아까 얼마였지? 6800인가? 그게 숫자만 그렇지 전 구간이 최대 토크야. 이게 참 즐겁네. 이 QS는 퀵시프터입니다. 메뉴가 단출한 것도 좋죠. 여기 히팅 그립 있는 걸 보니까 열선 그립 있는 것 같고, 얘 빵 소리가 경적이 되게 크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엄청 커. 이 키는 근데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닌가? 꽂는 건 좋은데 키는 달라진 거 없이 스즈키의 그 일반적인 키예요. 그리고 주유구도 키로 열어야 되고,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이 캐노피 밑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 그래도 꽤 뭔가 물티슈라든지 휴지라든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육각 렌치를 여기다 이렇게 놨어. 스티커들이 참 많죠. 맞아, 얘는 메이드 인 재팬이야. 태국산이 아닙니다. 이것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죠. 어떤 품질적인 이슈가 스즈키 오토바이 중에 메이드 인 재팬 것들은 없어. 되게 마음에 들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요겁니다. 힐가드 보세요. 발을 올려보면 완벽해. 완벽하게 붙어. 최근에 만났었던 힐가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발목 뒤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오는 그 안정감이 대단해요. 절대 이 오토바이가 나를 내팽겨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안정감. 네, 이제 GSX A달 주행을 하는데, 이 A달에 들어간 병렬 2기통 엔진이 이전에 800D, V스트롬 800D에서 경험했던 거랑 같은데 이게 그 엔진이라고 싶을 만큼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실 V스트롬 800D 때도 이 병렬 2기통 엔진이 고속으로 올라가도 숨이 안 죽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이 A달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그러니까 도심에서 우리가 시내 주행할 적에 저속 주행할 경우가 많잖아요. 저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삐뚤 막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우리가 쫄릴 때 있죠. 근데 A달은 그냥 스로틀 풀고 그냥 클러치 안 잡고서 뭐 자동차로 치면 클래핑 하는 것처럼 스르르르 갈 때 있지. 그때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딩 초보자,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느껴질 정도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800D랑은 완전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는 담력이 제동할 때도 브레이크 레버 당기는 순간 거의 시차 없이 그냥 바로 담력이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엔진의 회전 질감은 고속으로 올라갈 때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어쨌거나 VTN 엔진을 흉내낸 그런 좀 풍성한 느낌이 연출이 되고요. V스트롬 800D 때는 풋태그에서 약간 발바닥이 간질간질 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그거마저도 없네. 이 병렬 2기통 신형 엔진이 GSX ADS, V스트롬 800D, 그리고 GSX A달 세 가지에 지금 적용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겠고, GSX A달에서 가장 잘 매칭이 된 것 같아요. 가장 잘 녹아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발열
발열도 참 신기한 게 정확히 오른쪽 종아리 뒤가 뜨거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 A달 같은 경우는 안 뜨겁네. 심지어 이게 지금 팬이 꽤 많이 돌았어요. 외기 막 엔진 온도가 105도, 103도 막 올라가서 팬이 도는 상황도 여러 번 연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사이가 뜨겁지 않았다는 거. 이거 그 엔진 열기는 라이더에게는 큰 체력을 갉아먹는 데 결정적인 요소잖아요. 특히 장거리 주행할 적에는 이 다리 사이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그냥 막 미치잖아, 멈출 때마다. 근데 이 A달은 엔진 열기도 크지 않다. 느끼지 못할 정도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코너링에서 좌우로 연거푸 이어지는 꼬부랑길에서 얘는 그 눕는 느낌이 안 눕는 게 아닌데 꽉 차서 매끈하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바이크도 이게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 어떤 체격의 라이더가 앉더라도 작아 보인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실제로 타고 왔는데 CBR 650을 차주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세 분이나 저한테 물어보셔서 역시 관심 있는 사람에겐 보이는구나 싶었고, 담당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렬 2기통 엔진을 넣으면서 쓸기 오토바이가 되게 좀 KTM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오랑캐 오토바이처럼 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A달은 타보고 나면은 야, 이게 쓸기 오토바이가 이렇다고? 이렇게 발광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아주 신나는 라이딩이었어서 되게 즐겁게 탔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딱 100km만 타야 됐는데 거의 한 160km 탔어요, 오늘. 아무튼 오늘 수즈키의 GSX A달 시승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막 시장이 풀렸으니까 가까운 수즈키 전시장에 가면은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승도 물론 가능하고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시승해 보시면 좋겠어요. 재밌거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